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지방에 이어서 서울에서도 주택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부진한 상황에서 악성 미분양까지 늘고 있어서 상황이 더 악화할 거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 관련 내용 산업부 남승표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 서울에 여전히 공실로 남아있는 집들이 꽤 숫자가 되나 봅니다. 맞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네.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서울에도 미분양 아파트가 한 940여 세대 정도 있습니다. 네네. 올해 1월에 한 990여 세대가 있었으니까요. 사실상 1년 동안 거의 해소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앵커께서 악성 미분양을 말씀하셨는데요. 보통 이제 준공 후 미분양을 그러니까 다 지어 놓은 것이죠. 이 미분양 주택도 지금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500세대가 좀 넘습니다. 연초에는 400세대 중반 정도였으니까요. 오히려 저 악성 재고는 조금 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이에 집이 다 지어졌는데 네, 그 기간 동안 집이 다 지어졌는데 그런데도 이제 입주한 사람이 없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서울 내에서의 어떤 지역별 분포를 한번 살펴보면요. 동대문구가 170세대로 가장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강서구가 뭐 100세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강북구 80세대, 도봉구와 마포구가 한 50여 세대, 구로구 30세대, 광진구 30세대 등입니다. 네. 연초와 비교하면 동대문구에서 좀 미분양이 늘었는데요. 동대문구 일대의 어떤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서 분양 아파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여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특히 이제 그 이문동에 보면 이제 현대산업개발 브랜드죠. 아이파크에서 지은 아파트가 한 100세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문3 재정비 촉진구역에서 이제 나온 물량인데요. 네. 서울 내에서 대형사 브랜드를 달고도 100여 세대 정도 규모의 미분양이 났다는 거는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청약이 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흥행을 하기는 했는데 좀 일부 타입에서 미달이 났나 봅니다. 네, 물론 이제 이 단지의 특수성은 있습니다. 이게 그 전체 단지가 3개로 구성이 되는데요. 1단지, 2단지는 좀 이른바 역세권이지만 3단지는 약간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숲세권에 가까운 여기서 좀 거리가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좀 뭐 그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뭐 테라스형으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구조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좀 미분양이 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됩니다. 네. 네, 그리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그런데 이제 미분양뿐만 아니라요. 지금 무순위 청약으로 들어가는 단지들도 많습니다. 사실 네. 이제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지금 얘기하셨지만은 뭐 청약 열기가 뜨겁다 이랬는데 지금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폼에 나오는 이른바 무순위 줍줍이라고 하는 물량들을 보면은 그것도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물론 뭐 아직 전체적인 분양 숫자에 비하면은 작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지난 이달에만 벌써 한 5차례 시행한 것 같고요. 무순위 청약의 10회 이상 반복한 사업장도 눈에 보였습니다. 네네. 이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어떤 그 높아서 이렇게 어떤 미분양 물량이 나오고 하는 그렇습니다. 현상이 있는 걸까요? 미분양이 난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상품성이 약하거나 혹은 너무 이제 시세보다 높아서 어떤 향후 시세 차익을 얻을 가능성이 낮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대세 상승장이었던 2020년, 21년과 비교해 보면 분위기가 확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의 미분양 통계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아파트 시장이 화랑이다. 이른바 불장이라고 불리던 2020년과 21년에는요. 서울 미분양 주택이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네. 그런데 2022년부터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더니요. 2023년 그러니까 이제 2022년 하반기에 좀 급작스러운 금리 인상이 있었고 그 이후로 그 여파로 23년 상반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때는 미분양 물건이 한 2,000세대 가까이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좀 미분양 상당 부분을 해소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1,000세대 그러니까 900세대 선에서 더 이상은 해소되지 못하고 쭉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방 쪽 상황만 따로 빼서 보면 그 미분양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이겠죠.
맞습니다. 지금 아마 주택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뭐 다 알고 계시듯이 지방 상황은 조금은 개선됐습니다. 조금은 개선됐지만은 여전히 다수의 미분양 물량이 있고요. 그런데 보통 지금 보면은 뭐 역시 뭐 여러분들 뭐 익히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뭐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경북 이 지역이 가장 지금 미분양 물량이 많고요. 네. 그다음 부산, 경남, 충남, 강원 뭐 이런 정도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증감률로만 따져보면은요. 부산과 광주가 약 140%대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 두 지역에서는 갑자기 미분양이 늘고 있다. 네. 이런 신호가 되겠습니다. 네네. 전국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미분양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듯하다가 다시 나빠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 어느 정도는 줄어든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전년동을하고 비교해 보면 한 10% 정도 줄어든 건 맞습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전체 미분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데요. 네. 미분양 주택 시장에서 미분양이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수준은 한 10만 호 정도로 통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미분양이 7만 호 수준이니까 뭐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다만 지금 준공후 미분양, 지금 악성재고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센티먼트가 지금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준공후 미분양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파트 다 지어졌는데도 계속 공실로 남아 있는 걸 의미하는데 이 가격이 조금 이게 공급이 이렇게 많고 계속 쌓여 있으면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 또 다시 수요가 살아날 법한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자산 시장의 특징이란 게 이렇습니다. 이게 오를 것 같으면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 다가오지만은 내리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매수 세력이 실종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후 미분양을 말씀하셨는데 대구 같은 곳에서는 보니까 지금 뭐 계약 축하금, 뭐 무상 옵션 뭐 등등으로 해서 1억 상당의 어떤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데도 지금 반년째 안 팔리고 있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세일 판매라고 하나요? 그 가격을 뭐 할인 판매라고 네, 하죠. 할인 판매라고 하네. 그렇게 할인 판매 때문에 생기는 또 입주민들 간 갈등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코너에서도 뭐 몇 번 다뤘을 것 같은데요.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 사실 대구에서 상당히 고급형 아파트로 알려진 빌리브 브랜드를 분양을 했었고 뭐 입주까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근데 사실 분양률이 그렇게 좀 좋지 않아서 자녀 세대에 대해서 뭐 대폭적인 파격적인 할인 분양이 들어갔었는데 이제 그래서 들어오는 부분도 이제 문제는 기존에 분양받은 분들과의 갈등이죠. 이러다 보니까 할인 분양 받은 분들이 입주하려고 할 때 먼저 입주하신 분들이라든지 이제 분양 받으신 분들이 좀 실력 행사를 하고 해서 좀 물리적인 마찰까지 빚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자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거를 뭐 도덕적으로 접근하기는 뭐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하락장에서도 가격 조정이 이론적으로는 쉬울 것 같습니다만은 이미 이 자산을 취득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 조정이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어떤 자산 특징 중에서 하방 경직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 대출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견딜만하다 싶으면 사실 하락장에서는 차라리 매물을 걷어들이고 버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조정이 일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약간의 좀 지금 현재 상황은 미분양이 이렇게 늘긴 했습니다만은 좀 밀고 당기고 하는 시기가 아닌가 좀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가 이렇게 그 많지가 않으면 이 집을 지어서 팔아야 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특히 주택 사업 비중이 큰 건설사 같은 경우에 좀 타격이 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주 전에 이제 현대건설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컨센서스라고 하죠. 증권사들이 내놓는 전망치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위로 벗어나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참 반가운 소식이 되는데요. 네. 유감스럽게도 어닝 쇼크 수준으로 가는 실적들이 눈에 보입니다. 예상치보다 더 낮은 실적을 내놓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제가 방금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습니다마는 국내에서 주택 공급으로는 1, 2위에 꼽히는 대우건설이 3분기에 영업이익 6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신고했습니다. 이게 네. 이제
사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그렇고요. 시장에서는 국내 8개 증권사에서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한 1,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내놓지 않겠나 이렇게 봤는데 600억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뭐 반토막이 났다. 보통 이런 경우를 이제 어닝 쇼크라고 부릅니다. 차이가 크네요 이번 네, 거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왔고요. 네. 그 외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뭐 업계의 맏형으로 통하는 뭐 대표적인 일군 건설사입니다만은 사실 뭐 그렇게 썩 좋은 실적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 원인들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냐면은 어떤 안전점검 이슈로 인해서 여러 비용이 좀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 2021년에 분양한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쇼크로 인한 물가 상승, 즉 원자재 가격 상승에 그대로 노출된 데다가 특히 코로나 때에 지금 드러나지 않는 뭐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네. 그 노동 인력들이 해외에서 유입됐던 노동 인력들이 대거 빠지면서 사실은 현장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늘어난다든지 각종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주택 사업장의 어떤 입주장이 오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외형은 좀 줄어들지 몰라도 네.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제 현금 유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이익도 개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입주장에서 실적이 더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권사들은 아마 원가 조정의 여파가 있는 데다가 왜냐하면 건설사 같은 경우는 원가를 수시로 반영한다기보다 사업장이 마무리될 때에 원가 상승 요소를 한 번에 반영하는 그런 어떤 회계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증권사에서 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미분양 주택 처리에 관한 문제가 비용 증가를 가져오고 이익 기반을 훼손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선도 아파트 50 지수도 뭐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그럼 도대체 심리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매수 매도 우위 지수라는 것도 있고요. 또 선도 아파트 50 지수라는 것도 있는데요. 네네. 선도 아파트 50 지수는 국민은행의 일단 KB 부동산에서 아파트의 시가총액 상위 아파트 지역별로 이 50곳을 뽑아서 이곳들의 가격 동향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무래도 상위권에 포진한 아파트들이다 보니까 시장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 아직까지는 상승세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상승폭이 최근 3개월간 아마 2% 수준이었는데 지난달에는 1% 수준으로 거의 상승폭이 급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우량 물건에서도 시장 심리가 그다지 우호적이지는 않다. 약간 좀 위축되는 관망세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외의 다른 전반적인 시장에서도 조금 올 상반기 말에 나타났던 뜨거운 매수 심리는 지금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집을 매수할까 하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좀 고민이 많아진 상황이겠죠. 지금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저희 채널에도 뭐 가끔 나오는 이제 최상욱 애널리스트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최근 주택 시장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는 은대규 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제 뭐 은행 대출 규제를 그렇게 의인화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 오히려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물건이 한 달 새에 뭐 5천 건, 6천 건씩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많은 물건들이 시장에 나와 있고 그만큼 이제 집을 살 자금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좋은 시기일 것이고 다만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매수를 서두르기보다는 오히려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